안녕하세요. 토끼왕자입니다. 2월 13일에서 오늘까지 경제기사 10개를 써머리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챗 GPT 관련해서 폭등한 종목들을 사도 되는지에 대한 기사입니다. 제 결론은 사지 마세요인데요. 왜냐하면 이쪽 시장은 아직 너무 초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언론이 너무 펌핑시킨 느낌도 있는 거고요. 재작년에 메타버스가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올랐지만 엄청나게 또 하락을 해줬죠. 아직 메타버스 시대는 한참 남았는데 당시에 너무 올라버린 겁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같은 느낌인 거고요. 언젠가는 더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고점에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라면 지금 들어가지 않고 가격이 빠질 때 기다려서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챗 GPT라는 걸 들은 게 언제입니까? 작년에 이런 게 있다는 걸 듣고서 이게 인류의 미래를 바꿔줄 거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최근 들어서 이게 갑자기 뜨기 시작했다고 핫하다고 들은 게 전부이겠죠? 이게 여러분의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는 순전히 기사를 보고 판단하는 게 전부일 겁니다. 그리고 관련 종목들 중에는 분명히 허접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옥석이 가려지고 가격도 한 차례 꺾이면 그때 대응을 해보는 게 더 안전할 걸로 보이는 겁니다. 저는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 계획을 세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1월부터 비트코인이 달리는 걸 보고 스테이블 코인에 사람들이 몰리는 걸 보고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직 루나나 FTX 파산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들어가는 건 너무 이른 것 같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었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규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1월에 비트코인이 23,000달러 돌파한다고 했을 때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손실을 봤을 겁니다. 언제나 투자는 신중하게 그리고 분산해서 그리고 분할 매매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공분야 기사인데 25평 신축이 4억이라고 기사가 났던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렸다는 기사인데 해당 지역을 보게 되면 저는 절대로 안 들어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는 일산 쪽을 보고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줬었고 일산 주협 쪽에 보게 되면 20평대가 3억에서 4억에 있는 매물이 있습니다. 10분 거리에 주협역, 호수공원, 롯데마트가 있고 초등학교도 품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3억, 4억대로 있는 거죠. 용적률도 당연히 좋은 거고요. 저라면 4억으로 그런 아파트를 사겠습니다. 물론 그런 곳을 사고 나중에 재건축이 된다고 해서 인생 적절한 돈은 절대로 생기지 않겠지만 못해도 2억 정도는 차익이 남길 수 있도록 보고 있는 겁니다. 굳이 지금 4억을 가지고 기사에서 언급한 아파트 들어가느니 몇 년 몸빵하자는 생각으로 일기 신도시 쪽으로 들어가서 차익을 남기고 나오는 걸 선택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몸빵을 하더라도 젊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누구나 다 신축에 깨끗하고 넓은 집에 살고 싶은 건 다 같은 마음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하지만 자기의 자세에 넉넉하지 않다면 몸태클은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몸태클을 한다면 한 살 젊을 때 해야 되는 거죠.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 가치가 1조로 넘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니콘 기업인 오아시스가 상장 철회했던 기사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는 공모주 투자가 다시 핫해지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번 기사는 그거와는 반대되는 기사가 나온 거죠. 그렇지만 저는 전혀 놀랍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아시스가 유통회사이기 때문이죠. 저는 유통쪽에서 근무를 했었고 더 이상 유통은 미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새벽 배송으로 아무리 특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켓 컬리와 비슷한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역시나 오아시스는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점점 금리가 인하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증권사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기사 떴습니다. 이건 폐배터리가 돈이 된다는 기사입니다. 저는 이미 꿀통에 폐배터리와 급속 충전쪽을 넣어뒀었고 관련 종목도 한 번씩 정리를 했었습니다. 물론 폐배터리 쪽이 진입장벽이 큰 쪽은 아니라서 투자를 하자라는 종목을 아직 찾지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의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고요. 마음에 드는 종목은 언제든지 나타날 테니까 우리는 느긋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아시스 기사도 관련이 되는 건데 저는 유통 쪽은 비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대장인 이마트라고 하더라도 마트만은 미래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상식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매출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매출이 크면 클수록 대접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과자회사 직원이라면 매출 1조짜리 회사와 100조짜리 회사를 똑같이 대접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매출 100조짜리 회사가 니네 과자 납품시켜줄 테니까 1+1 행사를 하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매출은 필요 조건이지 절대로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매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죠. 제가 치킨집을 차렸는데 어그로를 끌려고 모든 치킨을 한 마리에 10,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엄청나게 몰렸고 매출은 동네에서 1등을 했는데 한 마리 팔 때마다 적자였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주식 종목을 발굴할 때 매출이 꾸준히 늘면서 영업이익도 늘면서 영업이익률도 같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ROE와 BPS도 꾸준히 개선되는 종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약이나 바이오 쪽을 보면 기업들 실적이 적자투성이인데 유독 엄청난 이익에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임플란트 쪽이고요. 그중 대장이 바로 오스템인데 그런데 예전 횡령 사건 이후로 마음에 안 드는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직원 한 명이 그렇게 큰 돈 횡령할 수 있었냐는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사를 보게 되면 횡령 이후에 지배구조의 압박이 들어오니까 어느 측이 자기들이 우호적인 사모펀드가 지분을 원활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올해 전망을 안 좋게 잡은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오스템은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3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하는데 연초부터 자기 회사의 실적이 이렇게 안 좋게 전망한 회사는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저라면 오스템 주식은 앞으로도 절대로 안 살 겁니다. 집값 하락과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의 집값은 잘못됐고 2015년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4억짜리 공공분야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기사도 누구는 4억이 작은 돈이냐 2억도 비싸다라는 댓글을 단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판단할 때는 과거에 비춰서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지만 너무 이전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은 금을 사는 개모임 들었었고요. 당시 금값은 4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금값은 얼마인가요? 20만 원 넘어가죠? 지금이 2017년 정도라면 2015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벌써 2023년입니다. 2015년이면 벌써 8년 전인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네시스 사려고 하는데 작년까지 5천만 원이다가 올해 갑자기 6천원 올렸다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8년간 계속해서 6천이고 올해도 6천이라고 하면 이걸 비싸다고 생각하실 겁니까? 제네시스가 얼마나 신형인지 또 자동차 생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런 걸 떠나서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는 첫 번째로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몇 년간 같았다면 6천만 원짜리 제네시스를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겠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집값이 비정상이냐 정상이냐가 아니라 이렇게 분양가 올린다는 건 시공사가 올린 가격으로도 아파트 팔아먹을 자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재건축 추진할 정도로 오래된 아파트 사는 전략을 정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는 재건축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재건축 대여가 이렇게 심사를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기도 둔촌처럼 여러 가지 이권이 얽힐 수 있겠지만 연초부터 재건축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또 10개의 경제기사 살펴봤고요. 항상 당부드리는 건 중립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승론자나 하락론자의 말은 그냥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거고 현재 경제정책이 어떤지 또 현상이 어떤지 그런 걸 두고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판단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혹시나 돈을 잃더라도 남들보다 적게 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게 잃는다면 그만큼 기회가 더 주어지는 거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대박 칠 수도 있는 거겠죠. 감사합니다.